저는 이럴수록 감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까지 응원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 풀럼전 경기를 봤었는데요. 1라운드 아스날전에 굉장히 좋은 평을 남기면서 결과를 결국 내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다라고 컨텐츠를 마무리했었고요. 그 말이 무색하게도 풀럼전에서 바로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풀럼전은 지난 시즌의 반복,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팀들은 꾸준한 상승세, 흐름을 갖고 가요. 지난 시즌 맨유 아모림호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게 그 흐름이 없었던 겁니다. 한 두세 경기 잘하다가 또 한두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면서 결과를 못 갖고 오고, 그 뒤에 또 내용은 좋았으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기고 비겨야 될 경기를 지면서 승점 드랍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림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서 28점 정도의 승점을 거뒀나?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하면 팀 레전드들이나 언론에서 먼저 내부를 흔들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보드진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맨유가 10년 내내 반복했던 그런 패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모림 감독에게도 참 힘든 시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모림 감독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풀럼전을 보면서 저도 살짝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기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점유율 52% 48%로 맨유가 밀렸고요. 슈팅 수에서도 풀럼이 13개 중에 4개의 유효슛을 기록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개의 슈팅 중에 3개의 유효슛을 기록하면서 열세였습니다. 전체 패스를 보면 총 패스 횟수 중에 연결된 패스, 이 지표도 맨유가 밀린 경기였고요. 전반적인 수치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열세인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수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여러가지 좀 전술적인 포인트에서도 맨유가 부진했던 것들이 상당수 지적이 됐는데요. 저도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림 감독의 근본적인 고민일 것 같은데, 아모림 감독 3-4-3 전술에 대한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뚝심이냐 고집이냐, 이 부분이 슬슬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운트 시프트를 통해서 3-4-3 혹은 3-5-2 느낌으로 최전방 선수들 간의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서 전술적 유연함을 갖고 가보려고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이것도 최전방 3톱 아랫선에서는 큰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전술적 한계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포백은 안 하냐. 저도 처음에는 아모림 감독에게 포백을 요구를 하긴 했었어요. 이게 3백이 현대축구에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어요. 3백이 플랜 B가 될 수는 있어도, 주로 현대축구에서는 포백을 기반으로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고 전개를 하는 이런 흐름이 대세이긴 합니다. 아모림 감독은 3-4-3 포메이션에서 2명의 미드필더를 계속 고집은 하고 있어요. 결국엔 풀럼전에서도 한계가 느껴져요. 풀럼의 실바 감독도 EPL에서 꽤나 잔뼈가 굵은 감독입니다. 이제는 실바 감독이 아모림의 전술 파해법을 들고 나온 게 보였어요. 이 경기에서도. 아모림의 전술의 핵심이 뭐랬죠? 측면 플레이입니다. 중원에서 간결한 전개를 통해서 측면으로 빠르게 보내고, 측면의 숫자 싸움을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날 풀럼의 라인업을 보면 카스타뉴 선수가 일단 전진 배치돼 있죠. 기본적인 수비력을 갖춘 선수를 윙어로 배치했다는 건 뭐냐? 측면 공간을 수비적으로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도르구 선수가 거의 윙어처럼 상대의 측면 최전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카스타뉴 선수에게 수비적인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서 도르구 선수의 전진을 최대한 막았다고 보여지고요. 반대편에서도 윙어로 배치됐던 이어비 선수가 후방으로 많이 내려와주는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세세뇽 선수가 전진하면 그 후방 공간을 베시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베시 선수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고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세세뇽 선수가 전진해버린 후방 라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맨유의 오른쪽 측면 공간을 철저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디알로 선수가 평소보다 수비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세뇽 선수의 전진 배치 때문인데요. 아마드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세뇽 선수와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아마드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죠. 수비적인 기여도보다는 아무래도 윙백으로서 공격적인 옵션을 갖고 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맨유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솔레이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감이 돼요. 동시에 은베모 선수가 공격진 깊숙이 측면으로 위치했을 때 효과적이었냐? 벨시 선수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벨시 선수가 피지컬적인 챌린지를 은베모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걸었죠. 은베모 선수가 상대방 벨시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1라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둔탁한 터치와 급급한 볼 처리, 소유 등을 보여줘서 은베모 선수도 사실상 거의 경기에 영향력이 없었죠. 이러니까 맨유가 아모림호가 자랑하는 측면 공간 완전히 묶여버렸죠. 그랬을 때 전술적인 유연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모림호는 3백을 진짜 안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포백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이에요. 아마 커리어 초반에 포백을 한번 했다가 잘 안 되니까 3백으로 바꿨고, 3백 이후에 승승장구하니까 3백만 깎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결과를 이런 식으로 못 갖고 오게 되면 전술적인 역량에 대한 챌린지도 계속 될 거고, 그런 압박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수단 전체적인 경기력도 떨어지면서 상대방 감독에게 파괴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아마 장지현 해설위원도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3백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철저한 시스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 말은 더 해석을 하면 이 시스템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에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 보드진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비싸더라도 협상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오고 있죠. 또 두 번째로, 그 선수들이 왔다고 해서 바로 발현될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자원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적절하게 꽤 많이 투입되어야지 완성되는 3백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모린 감독을 쓰냐 마냐의 딜레마가 이건데요. 지난 시즌 중도 부임에서 결과가 최악으로 치달았음에도 아모림을 유임시켜줬죠. 그럼 올 시즌에도 계속 이걸 봐야 되냐?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더 올 시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기회를 날려먹으면 결국에는 테나 감독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나 감독도 3둘 빌드업 이런 거를 계속 밀었던 감독인데, 두 시즌 동안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국 경질됐잖아요. 근데 3백도 이게 지금 아마 올 시즌 초중반의 결과들을 만들어 오지 못하면 12월 특히 박싱데이에 돌입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사실 이건 아모린 감독이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중에 카메라에 잡힐 때 보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거든요. 막 기도를 한다든가, 막 특히 경기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다든가, 특히 브루노 페란데스 PK 때도 경기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린 감독이 받고 있는 어떤 압박감을 알겠지만, 저는 이럴수록 감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모린 감독 스스로도 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아모린 감독 아직까지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아모린 감독 전 더 어깨 피고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얘기해 볼 점은 특정 선수 의존도가 지금 너무 강해요. 이번 시즌 아모린 감독이 약간 고육지책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선에 적합한 선수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제가 얘기한 3선에서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고 창의적인 패스를 부페 선수에게 맡기고 있는데, 부페 선수가 부진해버리면 3선 말아먹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루 선수가 선발 출장했으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카세미루 선수는 간혹 번뜩이는 모습이 있어도 경기 90분 내내 영향력은 정말 많이 줄어들은 선수거든요. 그만큼 노쇠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로 3선을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브로 있는 우가르테 선수 경기력이 좋느냐? 이번 시즌 프리시즌부터 계속 이상한 플레이를 일관하고 있고, 마이누 선수도 이게 성장세가 좀 막혔어요. 제가 3선에서 정말 폭발적이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3선에서의 존재감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모린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카세미루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면서 3선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하면서 마운트 선수를 3선 기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운트 3선은 너무 공격적인 3선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모린 감독이 약간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보드진에게는 3선 영입해. 나 지금 마이누나 우가르테 쓸 생각 없으니까 3선 영입해줘, 이런 메시지이거나, 마이누 선수는 어쩌면 지금 아모린 감독 눈밖에 났거나
혹은 폼이 정말 말도 아닌 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기용을 안 하는 거 보면.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PK 실축을 했죠. 물론 1차적으로는 주심이 PK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 그 존에 뒷걸음질 치다가 부딪히는 거 자체가 주심으로서는 조금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긴 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부딪히자마자 루틴이 깨졌는지 바로 공을 다시 들어서 다시 공을 놓으면서 막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주심 1차적인 가해는 했으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주장이잖아요. 이런 거에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이번 PK 보면 그냥 화난 게 보였어요. 주심이 빡 이렇게 쳐버리니까 루틴 깨져서 빡 쳐갖고 그냥 빡 차버렸잖아요. 날려버렸죠. 이거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멘탈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팀 레전드들이나 언론에서 까였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징징대고 멘탈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실력적으로나 팀에 헌신하는 거 이런 플레이들은 주장감이라고 봅니다만 경기가 안 풀렸을 때 막 짜증을 내는 모습이나 주심에게 과도한 어떤 어필, 징징댐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막 하거든요. 이런 점 멘탈적인 부분에서 주장감이냐는 사실 좀 반신반의해요. 부페 선수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부분, 그리고 PK를 놓치고 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전반적으로도 3선에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확연히 떨어졌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팀의 경기력에 영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의존도가 높다는 거가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건가, 팬들에게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그렇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탓만 돌릴 수 없어요. 이전에도 쿠냐 안베모가 막혀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그나마 마운트 선수가 경기력이 꽤 좋아졌고 영향력이 생겼습니다만 마운트 선수 외에 쿠냐 안베모가 막혀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마드 이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마드 윙백만 고집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드 윙백, 은베모 이선 이 조합이 상대방 선수들에게 막기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두 선수 다 왼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른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수들은 한쪽은 막으면 돼요. 그리고 두 선수 동선이 계속 겹치거든요. 그러면 은베모 선수 아무리 비싸게 영입했어도 경기 결과 못 갖고 오는데 그럼 과감히 빼야죠. 지금 왼발 조합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모린 감독이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은베모 아마드 이 조합 진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도르구 선수, 저 진짜 도르구 때문에 미칠 것 같거든요. 저는 도르구 선수의 장점을 진짜 모르겠어요. 드리블이 엄청 뛰어나서 막 상대방 수비수를 부수는 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엄청 빨라가지고 직선적으로 쭉 뛰면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로스가 좋아? 크로스는 진짜 최악이에요. 그렇다고 수비가 좋아? 전 진짜 수비할 때도 불필요하게 상대방 발 까가지고 계속 위협지역에서 프리킥 주거든요. 전 도르구 선수 미치겠는데 아모린 감독은 도르구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좀 답답하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어서 얘기하면 세슈코 선수 기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세슈코 선수는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선발 기용을 하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빌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입을 털고 있어요. 세슈코 선수 선발 기용해서 EPL의 템포에 적응하게끔 하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스날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 세슈코 선수를 바로 선발로 기용하는 거는 감독으로서 도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2라운드 플럼전에는 저도 세슈코 선수는 선발 기용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경기 템포에 적응을 하려면 처음부터 뛰어야 돼요. 왜냐면 교체 투입을 하면 이미 경기가 과열돼서 스피드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EPL을 처음 경험한 선수가 도중에 투입돼서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세슈코 선수 투입되면은 지금 얼타는 게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압박이나 스피드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발 기용은 이제 해야 된다. 적어도 번리 전에 선발 기용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모린 감독의 3-4-3에서 기용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죠. 전방 3톱, 2선까지 포함한 그 3톱에 거의 3천억 넘게 태웠죠. 그 선수를 선발 기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운트 선수 지금 폼이 좋은데 선발 기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마드 선수도 지난 시즌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선발 기용해야 될 것 같고, 부페는 주장이지 에이스이기 때문에 선발 기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쿼드적으로 보강은 했으나 이게 선택을 결국 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계속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아모린 감독이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은데, 교체용 병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럼전에서도 후반 87분에 맥과이어 선수의 해븐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장전 해설위원도 심지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면 세슈코 선수와 맥과이어 선수의 트윈타워, 그러니까
투톱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서 어떻게든 공격적인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았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비진은 포백이 되겠죠. 와, 근데 진짜 3백만 고집하더라고요. 결국에 메가헤 선수도 3백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후반 87분에 3백 중에 2명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결국엔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풀럼이 역습을 때렸을 때 오히려 수비 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유는 약점을 더 보여줄 수밖에 없는 플레이야. 그렇다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트윈타워를 해서 어떻게든 넣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교체가 무슨 의미인지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너킥에서 계속 맨유가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어요. 특히 탑포스트에 대한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바인드르 골키퍼의 약점이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인드르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 아쉬운 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첫 번째 경기에 그렇게 실점을 해서 져버렸으면 두 번째 경기에는 이게 보강이 됐어야 돼요. 바인드를 빼거나 혹은 바인드를 기용할 거면 전술적으로 이걸 보강을 해야 돼요. 이번 경기에서도 팝포스트 계속 공략당해서 몇 번 실점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바인드를 똑같아. 또 상대방에게 견제당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공 그냥 넘겨서 팝포스트에서 상대방이 위협적인 포지셔닝을 통해서 헤딩을 연결하거나, 이것도 진짜 좀 답답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풀럼전에서는 결국에는 지난 시즌 맨유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없다, 이게 계속 노출이 되는 경기일 수밖에 없었어. 이 전술적인 유연함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결국에 결과를 갖고 오면 그만이에요. 결과를 갖고 와서 승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선수단의 사기가 올라가고, 선수단의 사기가 올라가면 그 전술적인 시스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갖고 오면 이게 악순환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고리를 결국에 끊으려면 결국에 결과 갖고 와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포백 좀 해봐라, 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아모린 감독 스스로도 이제 슬슬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포백으로 시작은 안 하더라도 변형 포백이나 변형 3백 느낌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되길 바라고요. 일단은 다음 경기가 리그컵 하부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무조건 승리고, 이거는 둘 다 갖고 와야 돼요. 결과와 경기력, 과정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브리그 상대로도 그게 안 된다? 그럼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벌리전에서 혹여나 또 결과를 못 갖고 온다?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말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해. 지금 맨유 팬분들도 커뮤니티나 댓글 보니까 다들 똑같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 고리 한번 끊읍시다. 아무리 저는 이번 시즌까지 응원할 거예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우린 감독도 지금 더 당당하게 자신감까지 더 붙여서 뚝심으로 가시고요. 오늘 미운 맨유 새끼 여기까지입니다.